예. 이제 이재명 후보 얘기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캠프 해단식 얘기와 이 지사의 이 후보의 긴급 회견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4년 전 민주당의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모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역시 역부족이었습니다. 워낙 대세가 강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습니다. 큰 길을 가도록 하고 제가 당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각자의 포지션을 정하는 게임을 지금까지 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경쟁을 한 것이지 전쟁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쟁 과정에서 생겼던 작은 상처들 그런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치유하고 우리가 하나의 동료로서 팀원으로서 같은 길을 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상 경선 불복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지자들 중심으로 저렇게 저 영상을 다시 한번 막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뭐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이재명 지지자든 손가역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찌 보면 세게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인정하면 안 된다 막 했는데 사실 정치인의 역할이라는 게요. 지지자들이 뭘 원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판단을 해서 지지자들에게 방향을 또 제시해 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 당시에도 아마 이재명 뭐 지금도 얘기합니다. 토론회 때마다 얘기하고 사석에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내가 너무 심했다 내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한 게 너무 심했던 것 같고 그게 나의 지금 좀 엇보인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이후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낙연 캠프 측에서도 물론 지지자들이 뭐 시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법으로 하자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줘야 된다. 저는 뭐 그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예. 이때도 저는 뭐 굉장히 그 토론 과정이나 이때는 뭐 갈등도 많았고 또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승복하고 그러게 또 오히려 지금 와서 보면은 또 좋은 결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좀 지금 좀 굉장히 어찌 보면 우리 당이 위기인 상황인데 좀 뭐 출마를 했던 분들이나 아니면 지도자인 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고 아마 고문단 회의를 보통 합니다. 저희들 전직 당 대표들 사실은 뭐 추미애 대표나 이낙연 대표나 다 당 대표 하던 분들이에요. 예. 만약에 이렇게 뭐 모여서 얘기하면 이해찬 대표님도 마찬가지고요. 김원길 대표님 다 오실 텐데 예. 그런 데서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이게 정리가 되는 수순을 밟는 게 저는 그래도 정당이 특히 민주당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이 그래도 이렇게 좀 마무리 수습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캠프 측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볼까요? 당 공식 선대위 전환을 위해서 경선 캠프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의 문제 제기에 공식 대응을 뭐 자제하는 듯한 모습도 역력했습니다. 결선 투표를 가는 게 원팀을 위해서 필요하단 말씀이세요? 그건 꼭 필요하죠. 그걸 하게 되면은 원팀의 결정적인 하자가 생깁니다.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명 이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흠결 사안 때문에 대장동 사건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갈등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재창출해서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뜻이 다 같기 때문에 조속하게 그런 갈등이 잘 봉합돼 갈 것이다. 이제는 당이 그 역할을 잘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캠프 해단식에서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은 갈등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뭐 기대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글쎄 이게 이제 갈등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수습하면 되는 문제 같으면 이게 빨리 해결이 되겠죠. 예전에는 뭐 정말 당이 깨지는 그런 사태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검찰 수사라는 이 또 그 갈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이제 부담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그냥 타협되고 또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뭐 이렇게 오래 끌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서른노인이나 이낙연 캠프 주장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지금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선거 거의 끝까지도 후보 등록까지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당 입장에서 보면 이 검찰 수사라는 게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는 아예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검찰을 시켜서 수사 중단을 시켰거든요. 아예 수사를 뭐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에 당시에 아들 병역 문제, 그게 끝까지의 사실은 문제가 돼서 결국은 이제 선거가 패배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걸 비춰보면 이 대장동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지금 당내에서도 온전히 원팀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지금 자, 이거 다 없었던 일로 하고 우리끼리 그냥 힘 합칩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힘이 합쳐집니까? 안 합쳐지죠. 왜냐? 지금 검찰 수사를 그냥 덮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온 국민이 지금 이 사태에 대한 결과를 보고 있는데 이게 또 간단한 사태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당내에 어떤 정치적인 저는 수습은 별개로 하고 아하.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래 끌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어떤 식이든지 결론을 내줘야 되고 예. 결론을 낸다 한들 그게 또 국민적으로 설득이 되면 모르겠지만 설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핵심적으로 중요한 대선의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래 될 경우에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저는 손을 떠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론조사 하나 살펴볼까요? 여야 지지 후보 상관없이 누가 도덕성이 가장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49.1, 윤석열 31.6. 신경빈 의원님, 그 무효표 처리 문제를 떠나서 네. 이낙연 캠프 혹은 뭐 민주당의 전직 의원으로서도 대장동 특혜 수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뭔가 이재명 후보가 불안하다. 대선을 완주할 수 있겠냐 이 시각은 계속 갖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수사를 그리고 이 사안이 예. 부동산을 가지고 한 개발 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가령 여당이 뭐 적당히 넘어가자, 우리 이제 원팀 되자 하고 싶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하. 그리고 이미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뭐 일정 부분 지금 진행이 돼 있고요. 이것도 그냥 적당히 하자 이렇게 지금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번에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죠. 여야의 1위 후보 두 사람이 수신제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예. 수신제가 플러스 공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공사 간의 문제가 겹쳐서 있는 후보 둘이 지금 나란히 여야의 1위 후보로 올라가 있어서 예. 저희도 불안하고요. 야당도 지금 매우 불안할 겁니다. 아하. 이거 과연 이거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태는 이 여야의 1위 후보들이 계속해서 불안하게 이렇게 끌고 가는 사태는 대선 내내 아마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예전에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요. 이재명 캠프 공격을 자제하는 건 물론이고 사이다 화법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앞뒤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뛰고 있는데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도둑의 힘. 바로 국민의힘 그대들이 작물 나눠 가진 도둑입니다. 저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국회의원 한 번 한 적 없는 저에게 이런 큰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낙연 후보님, 또 추미애 후보님, 박용진 후보님, 저 이재명보다는 훨씬 많은 역량을 가지신 분들인데 제가 선택을 받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화면을 좀 모아봤거든요. 형근택 대변인, 저런 이 지사의 약간의 그 온도차 있는 발언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일단은 후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당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의원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지금 2017년 나왔습니다만 그 몇 분 국회의원 말고는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분이 없어요. 사실상 뭐 7인에 하려지만 그분들도 최근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국회 여의도에 본인의 세력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상. 그러면은 어떻게든 정당 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좀 본인이 좀 낮추는 게 필요하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또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대장동 문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뭐 저는 뭐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돈은 안 받아서 문제 없고 배임도 사실 될 여지가 없는데 어쨌든 여론상으로는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번 3차 선거인단도 보면은 뭐 그런 부분도 있나 보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오늘 긴급 회견에서도 좀 죄송하다,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책임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 사과한 부분도 있고요. 또 예. 국정감사도 사실은 뭐 전에 그만두면 아마 도망가는 피하는 모양새가 돼요. 사실은 뭐 본인은 제가 보기에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받아온 국감이고 이래서 받겠다 이랬는데 어제 아마 송영길 대표가 좀 그전에 사퇴하는 게 어떠냐 이런 뉘앙스를 비친 것 같은데,
그냥 본인 스타일대로 그냥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국감을 저는 오히려 받는 게 더 낫다. 저도 그런 의견이었는데 왜냐하면 이걸 국감을 무서워서 피하면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의사를 오늘 밝힌 것 같습니다. 예.